자, 이어서 미국장의 분위기를 국내에서 또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될지 소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먼저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BOJ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반발 매수세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진 않아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사실 안 빠진 게 다행이죠. 그쵸. 네, 저도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그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사실상 많은 부분의 하락이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그것이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혹은 여기서는 그래도 소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소화 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거를 단언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뭐 엔화가 더욱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는 부분이 좀 있을 봐야죠.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 네.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그것이 지금은 현재는 국채 쪽으로의 채권 쪽으로에 대한 이런 투자가 회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꼭 채권 쪽에 투자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데 투자가 뭐 주식에 있겠죠. 투자가 그렇죠. 되어 있을 수도 나눠놨겠죠. 있고 여러 가지로 투자가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주식 쪽에서도 일어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봐야 되는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네. 어쨌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는 이 채권 쪽에서 10년 국채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금리가 튀어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대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쵸. 반대로 달러는 약세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고. 좋을 수 있는 예, 맞아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스닥이 상승폭이 가장 적기는 한데, 그렇죠.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른 것도 많고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네.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잡아주시죠. 이제 BOJ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열게 됐고, 네. 거기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0.5%로 이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높였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금리를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전일 12시에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제 국내 증시나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이 급전직하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그 이후에 왜 이 구로다 총재가 원론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를 지금 한도를 넓힌다는 것이 통제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이제 우려를 완화시켰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막판에 국내 증시 역시나 그런 부분이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약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약간씩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야간 선물이 한 0.4%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관련돼서도 달러가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워낙 강세로 되게 됐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역시나 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쁠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BOJ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종목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이제 테슬라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계속 내려갑니다. 좀 큰일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하락하는 것도 큰일인데, 네. 테슬라가 미치고 있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나스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망치게 되는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테슬라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정말
급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어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국내 증시가 불안한 이게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월가에서에 대한 의견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트위터의 이 인수를 통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돼서도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도적이고 트렌드하고 좋았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많은 부분 실추를 시키고 있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 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다이와 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EPS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이런 레포트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이런 게 했습니다. 부담이네요. 네, EPS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4.15불에서 4.1불로 낮추게 됐고요. 네네. 2023년도를 보게 되면은 5.75불에서 5.3불까지 이제 낮추게 내년도 다 낮췄군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과연 잘 팔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네. 의문감이 들 거고, 그리고 경쟁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수익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이 되게 됐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300불에서 200불까지 목표 주가 낮췄거든요. 많이도 낮췄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는 투자 심리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도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KPMG에서 이러한 이 자동차 경영진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것이 있었었는데 업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네. 거군요. 네. 이 2023년도에 이런 자동차 섹터가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CEO들이 76%. 거의 다네요. 네,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됐던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던 만큼 이 전기차 관련돼서 많은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테슬라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동반돼서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중에 9%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뭐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팔아야 돼요? 2차 전지 파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은 부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 과세에 관련돼서도 그걸 회피하는 물량이 이미 좀 출회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뭐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거나 그때가 되게 되면 확실히 그때부터는 줄여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군요. 자, 그럼 이날 섹터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에너지였는데요. 유가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유가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 정도의 상승이었었고요. 그죠. 뭐 상승의 원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아, 그렇죠. 달러 약세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사실 유가 한정을 위해서 많이 풀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300만 배럴 정도를 다시 재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요건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유가가 다시 100불 넘어갈 것이냐?
대한 부분. 그런 또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네. 보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정말 많은 드라이브를 경기 부양 쪽으로 걸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관련된 업체인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도 1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있어서 SO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 실적이 나와서 잘 나가고 있는 나이키 좀 보겠습니다. 지금 12.84%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나이키 실적 발표했고요. 사실 나이키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중국 시장 연결도 있고. 뭐 중국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재고자산 관련돼서도 사실상 맞아요. 많은 너무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 실적이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이 향후의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이라든지 EPS는 모두 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존 다나의 CEO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우위가 모멘텀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해를 인도할 자신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런 코멘트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재고자산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제 전년도 대비 한 40% 정도의 재고자산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고. 뭐 그만큼 창고에 계속적으로 좀 쌓여 있어서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할인해서 판매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는 일단은 실적이 우려했던 것 대비 잘 나왔었고 가이던스도 조정을 받지 않았다.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한 12% 정도의 시간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요 근래 또한 하락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런 하락폭을 뭐 되돌릴 수 있는 반발 매수세의 좋은 이러한 표본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페덱스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의 내용을 보면 좋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제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 한 가지인데요. 아셈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목표 주가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나이키 때문에 갖고 왔어요. 네. 뭐 하는 기업입니까? 아셈스는 이 접착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의류가 아닌 것 같은데. 신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신발하고 자동차용 썬루프 쪽에 이제 필름 형태의 접착체를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기업인데 그렇군요.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 나이키랑 아디다스, 현기차.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전방 고객사들이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향후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분기 실적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게 되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3분기 대비 조금 줄어들 수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네.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22년도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22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좋군요. 그것이 이제 이 접착제가 친환경 소재의 접착제로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업그레이드 관심도도 됐군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 고객사의 향 관련돼서 네. 수주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10,000원 부근까지 이제 네. 조정을 받게 되고 지금 10,000원이 깨진 이런 흐름도 중간중간 나왔었었는데 9,600원. 일단은 많은 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12,000원 정도의 이러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셈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